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늦가을에 느껴지는 쌀랑한 바람이 가끔 몸을 움츠리게 하지만 한낮의 가을 햇살은 아직 충분히 따뜻합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일기장 1980년 초등학교 4학년 11월에 써내려간 일기입니다. 이제는 할 말이 많은가 봅니다.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있네요. 산골소녀의 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1980년 11월 1일 토요일 맑음. 제목 나의 기쁨. 저녁밥을 먹은 후에 좀 조용하게 화를 내지 않게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실 때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 레코더 사준 것, 태순이의 컵을 기훈이가 깨트렸을 때 선생님의 돈으로 사주신 것, 이번에 책 선전에 책이 나쁘다는 것과 선생님께서 사라 하면 사라는 것, 조지 워싱턴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꺼내었다. 다 듣고 아버지께서 마음씨가 참 착하고 훌륭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머니가 어지간한 일이 아니네 라고 하셨다.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기쁘기 짝이 없었다. 오늘은 신이 나서 학교 생활을 이야기하네요. 특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많이도 말씀드렸네요. 부모님께서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신이 났고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신 부모님 말씀에 기쁘기 짝이 없었던 건 왜일까요? 공감을 받고 싶었던 마음 때문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제잘거리면 아버지께서는 한 번씩 시끄럽다 하고 큰 소리를 치시기에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바쁜 농사철에나 어린 동생들이 셋이나 있으니 부모님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가 많았지요. 때문에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보통은 혼자 이야기를 간직하거나 일기장에 쏟아놓는 것으로 만족했지요. 그날은 부모님께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니 기분이 최고네요. 1980년 11월 2일 일요일. 제목 정직한 사람. 어제 선생님께서 조지 워싱턴 이야기를 해주셨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제1대 대통령이란 분이다. 1776년 미국이 독립하고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정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큰 잘못을 조지 워싱턴이 저질렀다. 이를 알면 죽는다고 한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제가 그랬습니다 하는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정직한가를 알 수 있다. 나도 거짓 없는 조지 워싱턴 같은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 정직을 목숨처럼 지키는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 신사를 살아가는 지금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만 거짓일까요? 진실을 모른 척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도 정직에서 멀어지는 것이겠지요.
이런저런 핑계는 무엇일까요? 용기가 필요한데 문득 스스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 11월 3일 월요일 맑음. 제목 야단. 학교에서 돌아왔다. 밥을 먹고 숙제를 하려고 책을 꺼내었다. 동생 진규가 내 책을 빼앗아 보려고 빼앗았다. 속이 상했다. 책을 빼앗아 다 보고는 방구석에 던진 것이다. 어쩔 줄을 몰라서 때렸다.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아버지께 일러 바쳤다. 아버지께서 하필이면 머리를 왜 때리냐고 하시며 야단을 치셨다. 야단이 끝나자 진규는 봐라 용용 안 달지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숙제를 하려니 마음이 떠서 할 생각이 나지 않아 엎드려 울었다. 다시 용기를 내어 겨우 다 했다. 1980년 11월 4일 화요일 맑음. 제목 학력 만점에 있는 책. 무서운 옛 이야기 책을 읽었다. 그 내용은 내가 듣거나 다른 동화책에서 본 것을 비슷하게 만들었다. 주인공이 지렁이라면 다른 동화책에는 개구리. 이렇게 내용은 비슷했다. 사람 이름을 바꿔 있을 뿐이다. 무서운 옛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것이 반쯤 된다. 페이지가 차례에는 제목에 71쪽이라면 펴보면 74쪽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쁜 줄로 알았다. 학력 만점 책을 사면 끼워주는 동화책인데 엉터리였나 봅니다. 페이지도 맞지 않고 내용도 기존의 동화책을 흉내내어 썼나 봅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 살 때 사지 못해 너무 속상해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선생님께서 학력 만점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동화책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위안이 되었나 봅니다. 1980년 11월 5일 수요일 맑음. 제목 그리워지는 예정. 내가 10월 30일까지만 해도 걔와 나는 늘 친하고 의좋았는데 11월이 되자마자 나와 도통 놀지 않는다. 그 아이는 마음씨도 좋고 공부도 잘했다. 안타까워지기 짝이 없다. 내 마음은 울고 싶다.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옛일을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곤 했다. 그 아이는 5학년 2반 영숙이다. 다시 한번 그때처럼 웃으며 친했으면 한다.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헤어진 것처럼 된 것인지 모르겠다. 제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이유 없이 돌아서 놀지 않으니 많이 서운하고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 친구를 많이 좋아했는데 외면하는 친구가 야속했나 봅니다.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울고 싶었을까요?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에 대한 갈증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더구나 먼 등하굣길에 서너 시간을 함께 다니다 보면 친구만큼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먼 길이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데는 동무가 제일 중요하지요.
1980년 11월 6일 목요일 맑음. 제목 체육시간. 5교시는 체육이다. 체육을 한다. 공 2개, 의자 4개, 주전자를 가져왔다. 1, 2분단은 서로 적이고 3, 4분단도 적이다. 농구 시합이다. 우리 분단은 대장, 순남이고 2분단은 주강이이다. 우리는 잘 받질 못했다. 4대 0일 때 선생님께서 우리 편을 해주셨다. 내가 순남이에게 한 번 던졌는데 받았다. 한 골 넣었다.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다. 우리가 8대 6으로 이겼다. 기분은 어디에 비할 수가 없었다. 1980년 11월 7일 금요일 맑음. 제목 시험지. 숙제를 하려고 가정 연락부를 폈다. 시험지 해오기라서 공책과 책마다 뒤져보았다. 시험지가 없었다. 걱정이 되었다. 한참 찾아보아도 없었다. 만약 시험지를 안 가져오고 누가 가져갔으면, 안 가져오면 숙제를 못한다. 또 한 가지는 동시 3개를 구해오기다. 동시 낭독하고 재미있는 곳과 느낀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동시가 없었다. 딱 한 가지 카드의 것을 적었다. 2학년 책을 빌려서 동시를 적었다. 1980년 11월 8일 토요일 맑음. 제목 1교시 전과 특활 시간. 아침 자습 시간이었다. 어제 집에 사회 시험지를 가져가지 않아서 오늘 선생님 교탁 위의 것 한 장을 가져와서 기훈이의 답과 같이 막 적어 넣고 자습을 했다. 새농민 책을 정남이에게서 빌려와 동시 안경을 적어 숙제를 했다. 아침조회 시간에 교무 선생님은 오늘부터 독수리 작전이다 하시고, 그 사람은 얼룩덜룩한 옷과 보이스카우트 모자의 차림이다. 이를 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셨다. 또 넷째 특활 시간에 학급 하랑 어린이회를 마치고 시간이 남아 대장군을 했다. 여자들은 잘 못한다고 교실에 보내고 남학생들과 대장군을 했다. 우리들은 교실에 들어와 청소를 했다. 다 마치고 있어도 아직 재밌게 하고 있었다. 우리는 선생님 욕을 했다. 한참 있다가 정아와 함께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청소 다 했어요 하니 책상 위에 있는 시험지 2과목을 나누어 주고 집에 보내라고 하셨다. 그래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집으로 갔다. 1980년 11월 9일 일요일 맑음. 제목 아침때와 저녁때. 숙제는 어제 다 했기에 놀고 있는데 밭에 가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가기 싫어서 이리저리 핑계치다가 가려고 옷을 입고 나서니 벌써 다 가버려서 그냥 들어와 그림이나 그렸다. 벌써 1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집에 드디어 돌아오셔서 어머니께서 왜 밥 안 했니? 하시며 막 야단을 치시니까 아버지께서 듣고 또 야단치셨다. 난 눈치만 봤다. 어머니께서 한 번이니까 그만둔다. 다음엔 그만두지 않는다. 하시며 밥을 지으시면서도 밭에 안 오면 밥이라도 해야지. 꼭 밥해라 소리 하지 않았다고 그냥 있니? 하셨다.
점심 먹고는 배추를 집 뜰의 것을 뽑았다. 엄마는 뽑으시고 나와 동생은 샘 쪽으로 차옥차옥 재었다. 다 뽑고 다 날랐다. 엄마가 좋은 것 5포기를 필년의 집에 갖다 주었다. 그 집에는 배추가 속이 차지 않았다. 일을 다하니 기쁘고 다른 것도 더 하고 싶었다. 1980년 11월 10일 월요일 맑음. 제목 휴지통 살 때. 우리 반 아이들이 50원씩 내었다. 내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중 가져온 아이들의 돈을 거두었다. 1,010원이다. 지난 학급 하랑 어린이회에서 돈을 모아 휴지통을 사자고 했다. 점심시간에 휴지통을 사러 자연칼라 사진관 밑에 가서 샀다. 1,000원이나 했다. 내가 아저씨요 좀 깎아주소 하니까 소리내어 웃고는 800원만 내라고 하셨다. 내가 200원 깎은 돈으로 잘 깨어지지 않는 컵 2개를 샀다. 한 개에 100원이었다. 또 좀 깎아주이소 하니까 얼마 깎아줄까 하셔서 20원 했다. 그래서 컵과 휴지통을 교실에 갖다 놓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컵은 공짜로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1980년 11월 11일 화요일 맑음. 제목 풀이 나지 않는 묘. 학교에서 돌아왔다. 어디서 왔는지 떡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금한에 집 가는 데서 보면 보이는데 진성이 씨가 거기서 시사를 지냈다. 아랫마을 모두 토지값을 물어주고 그 토지값으로 떡을 해서 시사를 지냈다. 그 묘의 이 씨는 이태계 선생님의 친손이 된다고 하셨다. 어머니께서도 일을 도와주셨다. 그 묘에는 풀이 나지 않고 빨간 흙으로만 뒤덮였다. 그 묘와 이태계 선생님의 사이는 이 묘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해마다 이때쯤 되어서 시사를 지낸다. 1980년 11월 12일 수요일 맑음. 제목 심부름. 큰언니 집에 심부름 하러 갔다. 언니가 대구에 취직해서 있을 때 언니 친구의 주소를 갖다 주기 위해서다. 우리 집에 편지가 왔었다. 언니에게 주니 속봉투는? 하고 물었다. 진규가 찢어버리고 찾아보니 주소가 적힌 겉봉투만 있어서 가져왔어. 주소를 몇 번 잃는 것 같았다. 비가 약간 축축히 오니 형부가 여기서 자고 내일 학교 가라 하셨다. 난 한참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대답했다. 언니가 편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더니? 하고 물었다. 문안가 언니가 어디에 있는 것과 결혼했다고 대구에 아버지가 가서 그 교를 믿는 것이 나쁘다고 하신 말씀이 옳다고 하고 또다시 좋은 말씀 많이 들려달라고 하는 거야. 하니 심심한데 답장이나 하자 라고 했다. 언니 옆방에 중학생 3명이 세를 주고 산다. 그 방에 들어가서 언니들이 꽃술을 놓고 하는 것을 보았다. 1980년 11월 13일 목요일 맑음. 제목 꿈 이야기. 어젯밤에 자는데
엄마, 엄마, 춥다 하고 자면서 헛소리를 했다고 한다. 언니가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꿈을 꾸었는데 여기가 우리 집인 것 같아 라고 했다. 집에서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계속 놀았다. 밥은 8시 20분에 먹고 8시 40분에 나왔다. 아침 자습을 9시에 선생님께서 들어와서 미웠다. 난 기운이껏 보고 국어 3문제를 적었다. 아침 자습을 하지 않은 아이가 3명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때리지 않았다. 난 내일부터는 아침에 더 일찍 와야겠다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1980년 11월 14일 금요일 맑음. 제목 신문에서. 오늘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도 더 빨리 일어났다. 그래서 뭘 할까 하는데 옆에 9월에 온 신문이 있었다. 본이라고 보는데 바보 총각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를 읽어보았다. 줄거리는 바보 총각이 비단 장수를 하는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면서 비단을 사려고 값을 물으면 말이 너무 많다고 안 팔고 갔다. 어머니께서 말이 많은 사람에겐 사기꾼인지 모르니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느 두매산골을 찾아갔는데 망부석이 있었다. 망부석에게 비단을 사라고 하고 값을 며칠 되어서 주어도 된다고 비단볼을 주고는 너같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어머니께서 비단을 팔라고 했어 하고 집으로 와서 며칠 뒤 돈을 받으러 갔다. 돈을 주지 않으니까 망부석을 떠밀어 내었다. 그런데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내주려고 돈을 마련해 놓았군. 진작 넘어지면 됐지 하고 다시 세워주고 황금 덩어리가 비단값인 줄 알고 가져가서 어머니와 잘 살았다는 뜻이다. 그동안 벌써 밥 먹을 시간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무서운 옛 이야기책에 나오는 것인 것 같았다. 1980년 11월 14일 금요일 맑음. 제목 신문에서. 오늘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도 더 빨리 일어났다. 그래서 뭘 할까 하는데 옆에 9월에 온 신문이 있었다. 본이라고 보는데 바보 총각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를 읽어보았다. 줄거리는 바보 총각이 비단 장수를 하는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면서 비단을 사려고 값을 물으면 말이 너무 많다고 안 팔고 갔다. 어머니께서 말이 많은 사람에겐 사기꾼인지 모르니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느 두매산골을 찾아갔는데 망부석이 있었다. 망부석에게 비단을 사라고 하고 값을 며칠 되어서 주어도 된다고 비단볼을 주고는 너같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어머니께서 비단을 팔라고 했어 하고 집으로 와서 며칠 뒤 돈을 받으러 갔다. 돈을 주지 않으니까 망부석을 떠밀어 내었다. 그런데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내주려고 돈을 마련해 놓았군. 진작 넘어지면 됐지 하고 다시 세워주고 황금 덩어리가 비단값인 줄 알고 가져가서 어머니와 잘 살았다는 뜻이다. 1980년 11월 15일 토요일 맑음. 제목 난로 때문에. 난로가 싫었다.
난로만 아니면 내가 앞자리에 그대로 앉는데 난로에 너무 가까웠다. 뒤로 물릴래도 뒤에 꼭 붙이면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생님께서 우리 책상을 곰분단 첫째, 둘째 있는 데에 맞춰보더니 둘째, 첫째 책상보다 높아서 셋째 자리에 앉혔다. 책걸상도 가지고 갔다. 난 나빴다. 뒤에는 미정이와 철진이, 앞에는 영익이, 진호가 앉았다. 시험을 쳤다. 자꾸 미정이가 그 근방 아이들이 몇 번 뭐로? 하고 물었다. 나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게 울고 싶었다. 엎드려 울어버렸다. 선생님은 왜 하필이면 내를 거기에 가라 했는지 원망스러웠다. 내가 있던 자리로 또 옮겼으면 좋겠다. 자리를 바꾸어 속상했나 봅니다. 난로에 불을 떼면서 자리를 옮겨야 했는데 맨 앞에 앉다가 셋째 줄로 밀려나는 게 싫었나 봅니다. 애 어른 같았는데 이럴 때 책상에 엎드려 우는 것을 보니 4학년 여학생답습니다. 선생님께서 일기를 다 읽어보시고 검사도 하시는데 선생님이 밉다거나 원망스럽다고 솔직한 마음을 다 표현하는 소녀가 부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